2025년 2월 16일 일요일 아침 책 쓰기 책 읽어드립니다. 작가 수업 도로시아 브랜디 지음 강미경 옮김 저자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892년 1월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태어났다. 1910년대에 신문사 시카고 트리뷴에서 기자로, 1920년대 유명한 문예지 아메리칸 머큐리에서 발행 및 유통 관리자로 일했다. 1930년대에는 문예지 북먼, 1934년 이후 아메리칸 리뷰에서 부편집장으로 일했으며 이 시기에 작가 및 작가 지망생을 위한 전국적인 통신교육 학교를 운영하며 순회 강연을 했다. 소설가, 비평가, 칼럼니스트, 논픽션 작가로도 폭넓게 활동했고 1936년에는 아메리칸 리뷰의 발행인이자 편집인인 수어드 콜린스와 결혼했다. 학창시절에 우수한 대학생들의 모임인 파이 베타 카파 회의 회원이었고 감독교회 신도였으며 공화당원이었다. 1948년 12월 보스턴에 있는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대표작인 심리치유 에세이 깨어난 내 삶을 펼쳐라는 1936년 작품입니다. 대공황기에 절망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심어주면서 200만 부가 넘게 팔렸으며 이듬해 1937년에 뮤지컬 영화로도 제작되어 흥행했다. 현대의 모든 글쓰기 지침서의 어머니로 불리는 작가 수업 1934년 작품입니다. 작가 및 작가 지망생을 위한 필독서로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로 꾸준히 읽혀왔으며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글쓰기 교재로도 이용되고 있다. 다른 작품으로 레비존 씨 미국을 말하다, 가장 아름다운 여인, 필리파에게 붙이는 편지, 나의 천하무적 아주머니 등이 있습니다. 추천사 존 가드너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로시아 브랜디의 작가 수업이 절판되어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빛을 보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젊든 나이가 많든 이제 막 시작했든 이미 많은 책을 냈든 작가가 마주치는 근본 문제들은 작가 수업이 처음 출간됐던 1934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작가의 근본 문제는 창작 강좌의 공통주제인 글쓰기 기교와는 하등 관련이 없다. 작가가 부딪히는 근본 문제들을 다루지 않는 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창작 강좌는 거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작가의 근본 문제는 개인의 문제다. 즉 개인에 따라 첫 출발부터 난항을 겪을 수도 있고 첫 출발은 호조를 보이다가 그러고 나서 방향을 잃고 헤매거나 낙담하는 경우도 있고 얼마간은 글을 아주 잘 쓴다 싶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수준이 형편없이 떨어지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매우 뛰어난 이야기나 소설을 한 편 쓰고 나서 두 번 다시 글을 쓰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창작 강좌를 듣는 동안에는 글을 무척 잘 쓰다가도 강좌가 끝나면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다시 말해 작가의 근본 문제는 자신감, 자존감, 자유의 문제다. 그런 점에서 작가의 수호 정령은 무의식 속에 이런저런 유령들에게 붙잡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 곳곳에서 브랜디는 번득이는 기지와 재치를 바탕으로 유명 작가들의 강연은 말할 것도 없고 글쓰기 교사와 글쓰기를 다룬 책들은 그렇지 않아도 불확실성과 자기 회의 때문에 괴로워하는 신참 작가에게 악영향만 미칠 뿐이라고 지적한다. 이 책 작가 수업에서 브랜디의 목적은 통상 부인당하기 일수인 바로 그런 부분을 작가 스스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재능은 타고나야 한다는 말 속에 숨은 공허한 울림을 이해하고 나면 재능은 얼마든지 익힐 수 있다는 그녀의 생각은 옳다. 사실 재능은 낡은 신발만큼이나 흔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재능을 가지고 있다. 물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점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타고난 자신의 재능 중 기껏해야 극히 일부만을 쓸 뿐이기 때문이다. 작가의 머리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성인이 되고 나서 대부분의 시간을 글을 쓰거나 편집하거나 소설을 비평하며 보냈다. 독자들은 소설을 통해 편견을 굳히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어젖히기도 한다. 널리 읽히는 책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그런 책이 조잡하거나 조속하다면 우리의 삶은 그런 책이 퍼뜨리는 싸구려 이상 때문에 더욱 초라해진다. 반대로 아주 드문 일이긴 하지만 그런 책이 말 그대로 진정한 양서라서 건전한 생각과 건전한 행동을 끌어낸다면 우리 모두 그 책의 덕을 보게 된다. 이 책은 좀 유별날 것이다. 나는 글쓰기에 비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는 그런 비법은 분명히 있고 또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작가의 비법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루고 있다. 본문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4가지 어려움. 작가의 비법 같은 것은 분명히 있다. 많은 작가들이 운 좋게 알아냈거나 또는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쳐 스스로 정립한 과정은 분명히 있다. 그중 일부는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 그것을 배우려면 길을 약간 돌아가야 한다. 우선 자신이 맞닥뜨리게 될 큰 어려움들이 뭔지부터 파악하고 나서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는 단순하지만 엄격한 자기 강제가 필요한 부분의 훈련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종국에는 강의실이나 교재에서 접할 수 있는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른 뜻밖의 충고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신념이나 호기심을 지녀야 한다. 어쨌든 나는 글쓰기 초보자에게 필요한 지식이 있다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젊은 작가들 대상의 입문서를 펴내는 사람들이 흔히 제시하는 과정과는 출발점부터 달려야 할 것이다. 작가의 문제를 다룬 책들을 펼쳐보면 어느 책이든 십중팔구 거의 천물이 아무나 작가가 될 수는 없으며 아마도 그대에게는 신미한 식견, 상상력 등 글을 쓰고 싶다는 포부를 실현해 작가 아니 최소한 웬만한 글쟁이가 되는 데 필요한 특별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암울한 경고문구가 나온다. 글을 쓰고 싶다는 갈망은 그저 유치한 과시욕에 지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듣게 되거나 친구들이 그대를 뛰어난 작가로 여긴다고 해서 마치 실제로 그랬기라도 한 듯 세상 사람들도 같은 견해일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경고를 접할지도 모른다. 이 밖에도 온갖 고루한 소리들이 이어질 수 있다. 젊은 작가들에 대한 이러한 비관주의의 근거를 접하면 나 역시 마음이 착잡해진다. 화가들 대상의 책에서는 독자를 기껏해야 시건방진 환쟁이로 취급하는 내용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공학 교재 역시 고무줄 2개와 성냥개비 1개로 배짱이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타고난 기술자인 양 우쭐대서는 곤란하다는 경고로 시작하지는 않는다. 자기 기만이 대개 나는 쓸 수 있다는 믿음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은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 경험으로 볼 때 좋은 성과를 거두기에 배움에 아무리 진지하게 임한다 해도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엄청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분야는 없다. 따라서 내가 이 책을 쓰는 목적은 자신의 양식과 지성을 믿는 사람들이 문장과 단락의 구조를 익히도록 하고 글을 쓰기로 결심한 순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써야 하는 의무를 독자에게 진다는 점을 깨닫도록 하고 산문의 거장들을 공부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부단히 매진해 나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기준을 스스로 세우도록 하는 데 있다. 저 잘난 맛에 사는 아둔한 졸필보다 방금 말한 것들을 포함하는 작가를 더 많이 만난 것은 어쩌면 나만의 특별한 행운일지도 모른다. 바라건대 이 책이 글쓰기를 포기할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들이 마음을 고쳐먹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내 경험상 글을 쓰면서 끊임없이 부딪히게 되는 4가지 어려움이 있다. 나는 이야기 구조나 인물 묘사보다 이 어려움에 대한 질문을 훨씬 더 많이 받는다. 첫 번째로 글쓰기 자체에 어려움이 있다. 우선 미숙과 겸손이 이 어려움의 근원일 수 있다. 더러 자의식이 글의 흐름을 막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글쓰기에 대한 오해 때문이거나 양심의 가책을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도 많다.
두 번째 어려움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사례가 훨씬 더 많다. 초기에 성공을 거두고 나서 두 번 다시 성공하지 못하는 작가들이 의외로 많다. 즉, 한 책 작가라는 생각이다. 게다가 모든 소설이 자전적인 성격이 짙다 해도 자신의 경험을 끊임없이 형상화하고 재결합해 꽤 긴 분량의 훌륭한 책이나 이야기로 객관해내는 운 좋은 작가들이 있다. 그런 만큼 한 책 작가는 자신의 재능이 갑자기 멈춰버린 현상을 병적인 증상으로 여기고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 세 번째 어려움은 말하자면 앞에 두 가지 어려움이 뒤섞인 형태를 띈다. 지루하리 많지 긴 휴지기를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글을 쓰는 작가들이 있다. 많은 경우 이러한 어려움은 완벽이라는 거의 도달 불가능한 상태를 추구하는 데서 비롯된다. 또 더러는 드물긴 하지만 일종의 과도한 허영심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경우에 작가는 외면당할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다 결국 인정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아무 것에도 손댈 수 없게 된다. 네 번째 어려움은 기술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다. 즉 이야기가 생동감은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져 이를 끝까지 제대로 끌고 갈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때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이다.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는 작가들은 대개 출발은 좋지만 몇 쪽만 쓰고 나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한다. 18장 타자기 사용법은 되도록 빨리 배우는 것이 좋다. 그러고 나서 가능하다면 타자기로 글을 쓰는 법을 익혀야 한다. 신속하고 쉽게 글을 쓰지 못하면 손으로 쓰는 초고의 시간을 너무 낭비하게 된다. 타자기를 2대장만 하라. 전업 작가는 타자기를 2대, 즉 표준 타자기와 휴대용 타자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휴대용 타자기는 소음이 적은 것이 좋다. 활자체가 같은 것을 골라야 한다. 그래야 언제 어디서든 심지어 여행할 때도 편리하게 글을 쓸 수 있다. 또 타자기에 미완성의 작품이 끼어 있으면 무원해질 책으로 하다 자극이 될 수도 있다. 문구점을 샅샅이 뒤져보라. 시장에 가보면 푸른 정도와 색깔이 천차만별인 연필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다. 종류별로 모두 써보고 자신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연필을 고르라.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한 잔 마실 때까지 뭐든 뒤로 미루는 습관이 깊이 배어 있다면 보온병을 하나 구입해 밤에 커피를 가득 채우두라. 그럴 경우 꽤 바른 무의식을 얌전하게 길들일 수 있을 것이다. 커피를 뽑는다며 이를 뒤로 미룰 핑곗거리가 없어질 것이다. 글을 쓸 때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는 경향이 있다면 그 가운데 반은 마테차로 바꿔보라. 남아메리카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이 차는 정신에 자극을 주면서 중독성은 없다. 대형 식료품점에 가면 구입할 수 있고 준비하기도 아주 쉽다. 쓰고 있는 원고를 끝낼 때까지 책을 멀리하는 것이 정 힘들다면 가능한 한 자신의 작품과 성격이 다른 책을 골라야 한다. 전문서나 역사서 또는 외국어로 쓰인 책이 좋다. 독서의 유혹을 글을 쓸 때는 멀리하기 위한 방법을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는 작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정기적으로 책과 잡지를 탐독하라. 그래서 그 책과 잡자의 편집자가 요구할 만한 조건을 자신과 맞춰보라. 또 소설시장에 관한 좋은 안내서를 한 권 구입하라. 만약 자신의 취향에 맞을 것 같은 원고를 청탁하는 편집자가 나타나거든 그 출판사의 잡지를 한 권 보내달라고 부탁하라. 단 그 잡지를 집 근처에서 구입할 수 없을 경우에만. 이 책에 대한 주요 서평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피터 엘보가 선생님 없이 글쓰기에서 명명하고 나탈리 골드버그의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와 줄리아 캐머런의 아티스트 웨이를 통해 유명해진 프리라이팅, 즉 문법과 형식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유로운 글쓰기. 기법의 출발점은 1934년에 출간된 도로시아 브랜디의 작가 수업이다. 작가 수업은 스티븐 킹의 유혹하는 글쓰기와 더불어 가장 많이 추천되어 이미 모든 이들이 알고 있으므로 굳이 나까지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 책이다. 미국의 여행서 작가인 캐서린 라이언 하워드의 서평입니다.
고전 작가 수업에서 도러시아 브랜디는 무의식의 기능을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하며 심지어 무의식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의식과 무의식이 상부적인 관계라고 말한다. 로버트 그레이엄의 서평입니다.